내 집을 사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건 어디에 내 아파트를 살 것이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먼저 큰 지역, 서울, 경기도, 5대 광역시 사시면 됩니다. 거기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말해도 안전해요. 인구 감소 시대 2030년, 35년 정도까지 고려하더라도 여기 사시면 되고요. 그럼 좀 세부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집값 오르는 아파트의 조건.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오.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12강에 15,000원 정도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내 집 마련 어디에 하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집을 사야 되는데 아무 집이나 사면 안 되거든요. 3억 이상의 집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아파트를 사셔야 되고요. 그 이하만 가능한 분들은 이제 빌라를 사셔야 돼요. 지방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사실 수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이제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를 사야 되니까 좀 애매해지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 영끌 대출을 받으셔서 그 정부에서 하는 영끌 대출, 제가 지금 말하는 영끌이 다르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영끌 대출을 말하는 겁니다. 대출을 받으셔서 가능한 아파트를 먼저 사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산다는 가정하에 집값이 장기적으로 오르고 평균보다 많이 오르거나 적어도 평균보다 오르는 그런 입지의 아파트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집을 사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건 어디에 내 아파트를 살 것이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먼저 큰 지역, 서울, 경기도, 5대 광역시 사시면 됩니다. 거기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말해도 안전해요. 인구 감소 시대 2030년, 35년 정도까지 고려하더라도 여기 사시면 되고요. 그럼 좀 세부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집값 오르는 아파트의 조건.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교통, 두 번째는 세대수, 세 번째는 교육 학군입니다. 여기서 교통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직장과의 어떤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차를 타고 가는 거리든 걸어가는 거리든 지하철로 가는 거리든 시간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 서울과 경기도에는 크게 5개 정도의 일자리 지역이 있습니다. 6개까지 해볼게요. 경기, 종로, 광화문, 서울역, 이제 전통의 서울, 이 오리지널 서울이 조선시대 때부터 여기 일자리가 대한민국 2등입니다. 대한민국 1등은 강남, 서초, 송파에 일자리가 많아요. 세 번째는 여의도 영등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네 번째는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고요. 다섯 번째는 마곡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서울에서 여섯 번째쯤 되는 일자리는 경기도 판교 쪽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원이라든가 영통이라든가 동탄 쪽에 또 이제 일자리가 있어요. 반도체 일자리, 삼성전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크게 보면 서울의 중심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삼각형 그려보시면 대충 여기 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 남부에 일자리가 있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자리 중에 메이저한 일자리는 서울 쪽에서는 요거 3개 정도, 여의도 영등포, 그다음에 종로 광화문, 그다음에 강남, 서초, 송파, 강남, 요 3가지가 1, 2, 3거든요. 이제 가산 구로는 좀 이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숫자가 많지만 아주 선호되는 일자리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면 이 1, 2, 3 중에 여의도, 종로, 광화문, 강남을 이 메이저 일자리를 1시간 내로 지하철이나 버스나 차로 갈 수 있다. 좋은 지역입니다. 좋은 아파트예요. 어디든지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좋으려면 그 3가지 지역에 1시간 내로 갈 수 있고 2가지 지역을 1시간 내로 갈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버스나 지하철 혹은 자동차로 1시간 내로 갈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좋아요. 심지어 강남만 그렇게 갈 수 있어도 좋아요. 강남 주변에가 다 1시간 내로 갈 수 있는 지역이 다 그렇게 좋거든요. 근데 2가지 지역을 가면은 양쪽 일자리를 커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집니다. 대표적으로 중급지, 중상급지 중에서 가장 교통 좋은 걸로 빼어난 곳 공덕을 한번 뽑아볼까요? 마포의 공덕역, 5호선이 있고 지하철역이 많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조금 가면 여의도가 있고, 위로 조금 올라가면은 시청 광화문이 있죠. 그 다음에 동남쪽으로 남부 88 올림픽대로 타고 가면은 강남 나오잖아요. 거기가 좋은 집값이 비싼 거예요. 그런 지역은.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정도까지 집값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지하철로 1시간 내로 3대 일자리 지역을 갈 수 있으면 집값이 좋구나. 기왕이면 두 곳을 1시간 내로 가면 더 좋다고 했으니까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뭐 어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동탄을 한번 뽑아보죠. 동탄은 서울에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 아니었잖아요. 지하철로는. 근데 원래 동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빨간 버스로 서울 출퇴근 강남이 가능합니다. 1시간 20분 걸려요. 동탄 원 같은 경우는 1시간 걸릴 거고 이동탄 같은 경우는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한 번에 가긴 가거든요. 약간 아쉽죠. 1시간 20분이면. 아쉬워요. 그리고 강남 정도나 그렇지 저 종로 광화문 쪽으로 가려면 조금 더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버스라는 거는 항상 변수가 많습니다. 시간이 뭐 버스 배차 간격도 있고 뭐 사고 나서 막힐 때도 있고 지하철만 못 하단 말이에요. 근데 GTX역이 지금 동탄역에 생겼잖아요. 수요가 적다 하시는데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을 안 가니까. 그리고 서울역도 지금 아직 안 쓰거든요. 수서까지만 가잖아요. 왜냐면 동탄 분들 입장에서는 동탄역까지 지금 접근성이 좋지 못해요. 여기 트램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한 2028년에 이제 30년쯤에 트램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버스 타러 10분 가. 10분 동안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 그래서 10분 동안 가서 동탄역을 가면 벌써 30분이에요. 여기서 5분 동안 기다려서 GTX를 타고 수서역까지 뭐 10분 만에 간다고 하면 벌써 1시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지하철 갈아타가지고 거기서 삼성역 가고 뭐 종합운동장역 가고 강남역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집에서 내가 빨간 버스 타면 그거보다 빨리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GTX를 안 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028년 빠르면 28년 오래 걸리면 2030년쯤에 국가 입장에선 GTX를 깔았기 때문에 여기 동탄 신도시에다가 이제 트램을 깔아줄 거예요. 위례 신도시와 비슷한 길을 가게 되는 건데 동탄은 훨씬 이제 그 위례 그 트램을 깔아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GTX라는 걸. 그래서 2030년 정도 이 삼성역 서울역 구간 이거에 맞춰서 이 진행을 같이 크게 차이나지 않게 할 거예요. 그러면 동탄 분들은 그때가 되면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았죠. 4년 내지 한 6년 남았으니까 그때가 되면 트램을 타고 집 앞에서 10분이면은 GTX역으로 가고 15분이면 GTX역으로 가고 그 대신 버스처럼 막 기다리고 뭔가 변수가 생기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리고 편해요. 트램이라는 건 지하철 같은 거니까. 그래서 가서 GTX를 타고 한 번에 삼성역을 가거나 한 번에 서울역을 가면 그때는 1시간 내로 출퇴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탄은 되게 좋은 겁니다. 근데 뭐 서울역과 삼성역 빨리 1시간 내로 가는 건 좋은데 좀 멀긴 멀잖아요. 한번 갈아타고. 근데 동탄 주변에는 원래 일자리가 많아요. 동탄 자체에도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이 수원 영통 이쪽 방면에 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들, 현대자동차 어떤 연구소, 뭐 아모레퍼시픽 연구소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원래 직주 근접이 되는 지역인데 서울 일자리가 뚫리는 거죠. 이런 지역을 사면은 너무 좋습니다. 이런 지역 너무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이런 지역이 있고 이제 뭐 경기도 쪽에서 이게 또 서북 쪽으로 가면 파주 운정 신도시가 대표적으로 가능하죠. 파주 운정 신도시가. 그래서 이렇게 직장과의 거리를 직장을 1시간 내로 출퇴근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보시고 뭐 3, 40분 내로 갈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런 데는 이미 집값이 비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계동 중계동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물론 저희가 이 유튜브에서 맨날 말하는 어떤 돈 많은 분들 뭐 26억짜리 잠실 엘스 뭐 28억이었는데 지금 26억까지 회복했는데 지금 사야 되냐 이런 질문 뭐 저도 답변할 때가 있지만 이거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들의 분들의 자산에선 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내 집 마련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기껏해야 4억에서 한 9억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계동 중계동 좋습니다. 여러분 7호선 타고 그 대신 강남 1시간 내로 가요. 차로도 가요. 동부간선도로 맨날 막히지만 그 다음에 서울역 광화문 1시간 내로 가거든요. 근데 왜 그쪽 집값이 싸나요? 가기는 가는데 괴로우니까 그런 겁니다. 가기는 가는데 강남 가는 7호선 타시면 아침에 막 이러고 간단 말이야. 이러고 괴롭죠. 1시간을 이러고 가니까 앉아서 못 가니까 괴롭죠. 하지만 그런 어떤 강남 직장을 갈 수 있는 그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에는 이 학군이라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서 의정부 가잖아요. 그럼 의정부는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과는 운명이 다릅니다. 거기도 1호선 지하철역이 있지만 강남 종로 가기 너무 멀어요. 1시간 20분 막 30분 걸리거든요. 학군지도 아니고 상계동, 중계동 이쪽은 재건축 이슈도 있어서 괜찮으니까 그런 쪽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치기 하셔가지고 가격에 맞는 거 고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시점에 내가 인천 사람이 아닌데 인천에 내가 기반이 있는 게 아닌데 인천에 집을 사는 거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인천은 입주 물량도 많이 남아있고 서울 분들이
인천을 선호하지 않으세요. 김포도 마찬가지고 그쪽보다는 뭐 이제 고양 쪽이라든가 파주 운정 쪽이라든가 뭐 구리, 미사 아니면 남쪽으로는 성남, 뭐 평촌, 동탄, 오산 이런 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단지를 보면 대단지입니다. 대단지. 지하철역 걸어서 한 15분 이내. 뭐 항상 역세권 하면은 5분 이내가 역세권이라고 하시는데 뭐 좋죠. 맞는 말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역에서 5분 이내는 웬만큼 다 비쌉니다. 특히나 역에서 5분 이내에 500세대 이상, 뭐 1000세대 이상 대단지에다가 뭐 10년 이내에 준신축 이런 건 다 비싸요. 이미 비싸요. 그런 거는 제가 말한 일자리하고 막 잘 맞지 않아도 이미 비쌉니다. 현실적으로 한 15분 걸어서 15분까지는 다닐만 하거든요. 걸어서 15분 버스 타는 것보다 무조건 낫습니다. 그게 걸어서 15분 정도 이내에 역세권 일자리, 역세권이 있는 그런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신축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신축이 비싸단 말이에요. 내 돈에 맞는 구축 아파트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저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13년부터 21년까지의 상승장에서 서울의 아파트 아무거나 그냥 20년 된 거 찍어 보세요. 그냥 아무데나 완전 외곽지라고 할지라도 뭐 1한 2배는 올랐고 웬만한 지역은 2.5배, 3배 올랐거든요. 단지 신축이 막 2013년, 14년, 15년 이때 올라갔으면 구축은 그거보다 발동이 한 1년 늦게 걸리는 거예요. 1, 2년.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세가가 계속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전세가가 이렇게 오르면 신축은 매매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 갭이 여유가 있어요. 전세가가 낮단 말이에요. 비율이. 근데 구축은 이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지금도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조금만 올라오면 갭 투자하기 되게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한 3, 4천만 원? 5천만 원이면 내가 여기 아파트 사네. 예를 들면 지금 뭐 경기도 오산 뭐 이쪽에 한 24평 역 근처에 그래도 한 3억 대면 사거든요. 3억 5천. 전세가가 지금 한 2억에서 2억 5천 할 거예요. 이거 막 2년 3년 뒤에 눈 한 번 깜빡했는데 전세가 2억 8천 3억 하면 5천이면 아파트 사네. 그러면 이런 거 갭 투자 수요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축도 상승장이 오면 결국에는 오른다. 다만 이제 뭐 재건축이나 이런 아파트들은 이 미래의 수요가 그 어떤 재건축이 됐을 때를 생각하는 수요 때문에 가격이 뻥튀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그냥 적당히 한 20년 내지 25년 된 거 그런 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뭐 지하 주차장 있으면 베스트고 지하 주차장 없으시더라도 좀 이 형편을 잘 맞추셔가지고 사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그거를 뭐 난 그래서 죽어도 신축 사야 된다 그럼 경기도 가십시오. 경기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대출을 받아서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4억대로 1동탄 4억 5천으로 2동탄 그 다음에 고양 그 다음에 창릉 이쪽에 있는 도래울 뉴타운 파주 운정 신도시 지금 신축 새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조금 더 보자면 뭐 공원이 있으면 좋고 이런 거 있는데 사실은 그냥 뭐 지금 저렴한 아파트 살 때는 6억 이내 아파트 살 때는 그렇게까지 막 요소를 넣을 수가 없어요. 지하철역 근처에 대단지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군이 있는데 학군도 뭐 9억 이상 아파트를 살 때는 학군이 의미가 생기는데 6억대 이하 아파트를 살 때는 학군을 고를 수가 없어요. 별로. 그나마 학군을 고른다면 서울의 이제 상계동, 중계동 여기는 굉장히 학군이 좋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좀 걱정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신축 아파트가 신도시가 낫거든요. 경기도 신도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학군지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길 가시다가 애들이 막 눈을 막 부라리는 거야. 아씨 뭘 봐요 막 이러고 막 담배 길 가면서 피고 이제 여기 학군이 안 좋은 곳 그리고 학군이 그냥 평범하거나 조금 괜찮은 곳은 길 가다가 애들이 불량 학생들이 시비를 안 걸고 어른들한테 그 다음에 담배를 피더라도 어디 이게 서서 핍니다. 서서 구석에서 어떤 장소들이 있어요. 막 담배 막 피고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괜찮은 지역이에요. 거기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동탄의 호수공원역 주변의 집값이 꽤 비싼 편이거든요. 거기에 부영 4단지라는 아파트 정문에 보면 학생들이 맨날 거기서 담배 피는 애들이 있어요. 되게 보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 사실 괜찮은 학군지인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는 지역인 겁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우리 애가 여기서 나쁜 물이 들지 않을까 하는 지역이 아닌가. 그런 지역은 길 가기가 무섭고 애들이 막 욕하고 시비를 건다. 그런 지역이고요. 여기보다 이제 더 위에 올라가면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서서 이렇게 담배를 안 핍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여. 어디 숨어서 피거든. 그런 지역. 예를 들면 그게 대표적으로 대치동, 목동, 상계동, 중계동 뭐 이런 곳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애매하게 이제 뭐 잠실이나 뭐 광흥창이나 뭐 수지구청 뭐 이런 것들이 걸쳐 있는데 학군지까지 챙기면 좋은데 지금 뭐 9억 이하에서 현실적으로 학군지를 챙기기는 어렵다. 그냥 나쁘지 않은 학군지, 우리 애 키우기에 그래도 키울 만한 수준의 그런 안전함과 어떤 학업 성적을 지닌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느 아파트를 사면 되냐의 핵심은 일자리 접근성입니다. 일자리 접근성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그거 두 개만 보시면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맞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지금 왜 내 집 마련을 강력히 권하냐면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있지만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돈을 벌고 대응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무주택자는 집값이 오르면 망하는 겁니다. 그쵸? 돈을 더 모아야 되잖아요.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근데 1주택자는 뭐가 좋냐면 집값이 떨어지면 사실 나한테는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 대신 전제가 있어요. 열심히 사시면서 돈을 모아야 돼요. 내 집을 사시고 나서 정부 대출을 받든지 뭐 이렇게 내 집 마련 주택담보대출 30년 해서 열심히 150만 원씩 갚고 맞벌이로 열심히 사신다거나 혼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중에 1년 2년 지날 때마다 연봉이 조금씩 오릅니다. 심지어 최저 연봉 일자리 지금 220만 원 정도 되나요? 그쵸? 세전 기준으로 그 정도 받으시는 분들도 보시면 조금씩 올라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제가 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연봉이 세후에 186만 원이었거든요. 4대 보험 세금 떼고. 근데 지금은 기본이 한 220은 줍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요. 조금 더 나은 직업을 가지신 분은 그거보다는 더 상승률이 높죠. 무슨 얘기냐면 물가 상승에 맞춰서 나의 연봉이 조금씩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달에 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돈이 점점 더 생겨요. 그럼 그거를 다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또 열심히 저축을 하는 거예요. 원금이자 갚으면서. 그렇게 뭐 3년, 4년 해서 한 2, 3천만 원이라도 모으는 겁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저축이 안 되더라도 4년, 5년 원금이자 갚다 보면 원금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강제 저축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시다 보면 집값이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조금 떨어졌어요. 그거는 뭐 괜찮죠. 내가 뭐 5억에 샀는데 한 4억 5천 됐어. 뭐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5억 5천, 이 정도는 그냥 뭐 평범한 범위죠. 근데 5억에 샀는데 3억이 됐어. 그러면 얼마 된 거죠? 뭐 40% 폭락인가요? 그쵸?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좋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단에서 제가 어떤 지역의 집값이 장기적으로 오르는 좋은 조건의 아파트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은 남들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남들이 오를 때 시차는 있지만 같이 올라가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지방에 뭐 5천만 원짜리 아파트 있거든요. 그리고 뭐 1억 5천에 분양했는데 지금도 1억 5천인 아파트들 되게 많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5대 광역시 아파트들이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일단 지방의 빌라들은 굉장히 안 오르죠. 재건축 재개발되는 거 아닌 이상. 그리고 아파트들도 나홀로 아파트, 그 다음에 뭐 이제 외곽지, 막 일자리 수요 없고 교통 불편한 아파트들 잘 안 오릅니다.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제대로 된 아파트를 이미 사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맞춰서 남들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져요. 다만 강남 같은 데가 한 2년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마용성 오르고 1년 뒤에 그 다음에 뭐 신도림 뭐 아니면 뭐 왕십리 뭐 이런 데 오르고 그 다음에 강석구, 강북구, 뭐 관악구 오르고 그 다음에 분당 오르고 그 다음에 광교 오르고 그 다음에 뭐 일산 오르고 뭐 이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시차가 있을 뿐이지 오릅니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강남 떨어지면 나머지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값이 이렇게 막 30-40% 폭락이 와버리면 내가 지금 우리 동네에서 괜찮은 그 지역의 아파트 내 돈에 맞게 24평 살고 있어. 근데 내게 5억에서 3억 됐어. 근데 7억 하던 33평도 40% 떨어지면은 그 비율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금액이 주는 거예요. 금액이. 요게 제가 얘기하기 쉽게 그냥 10억으로 해볼게요. 내 24평 아파트는 10억이고 내가 가고 싶은 저 48평은 뭐 25억이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지만. 그럼 10억이 절반 되면 5억이잖아요. 20억이 절반 되면 10억이잖아요. 그럼 5억에서 10억짜리 가려면 5억만 있으면 되죠. 근데 떨어지기 전에는 10억, 20억이었잖아요. 그럼 가려면 20억 필요했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내가 상급지나 더 큰 평수의 아파트로 가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금액적으로.
그럼 내가 몇 년 동안 모은 돈 플러스 대출 갚은 돈 합쳐가지고 영끌 해가지고 그때 가는 거예요. 상급지로. 한 평수 큰 걸로. 그래서 지금 뭐 5억 하던 24평에 3억 됐다? 그러면 한 6억 5천 하던 33평 한 평수 큰 거는 뭐 한 4억 돼 있을 거야. 1억 5천 차이가 한 1억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지역이 우리 애가 좀 커서 조금 공부가 좀 그래. 나 지금 경기도 오산 살았는데 조금 그래, 나도 신축 아파트 살고 싶어. 2동탄 살고 싶어. 근데 너무 비싸. 2동탄 5억 줘야 돼. 33평 아파트. 24평 아파트도 한 4억 5천 줘야 돼. 그래서 오산에 3억짜리 낡은 20년 된 아파트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1억 5천 2억이 더 있어야 되니까 못 가잖아요. 대출 부담되니까. 근데 이게 한 20%씩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4억 5천 하던 동탄 아파트가 20% 떨어지면 9천만 원 떨어진 거잖아요. 3억 6천 돼 있겠네요. 그쵸? 내 거 3억짜리가 20% 떨어지면은 그 6천 떨어진 거 2억 4천 돼 있겠네요. 그러면은 1억 1천 차이로 줄어든 거예요. 전에는 1억 5천 차이였는데 4천이 줄었잖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몇 년 동안 모은 돈 한 3, 4천이랑 대출 갚은 돈 한 1, 2천 합쳐서 5천 있다고 치고 6천을 그때 더 땡기는 겁니다. 소득이 늘었으니까 더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신축 새 아파트 동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죠. 남이사님, 제가 보니까 저희 아파트는 고점 대비 지금 30% 떨어졌는데 내가 가고 싶었던 성동구는 고점 대비 90%까지 회복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래서 집값 떨어진다고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던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었던 2022년 12월이나 23년 1월에는 비슷한 비율로 떨어졌는데 이 상급지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강하니까 강남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조금 위기 벗어나면 빨리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방 회복되니까 이게 벌어진 거죠. 근데 한 번에 그렇게 점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에 내가 그냥 경기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서울에 외곽 살고 있는데 서울 중심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한 단계씩만 점프하자 이거예요. 이런 시기가 오면. 내가 상계동 중계동 살고 있었으면은 그 뭐 장윈뉴타운 새 아파트 장윈뉴타운, 아니면 장윈뉴타운 살고 있었으면 이문휘경 뉴타운, 이문휘경 뉴타운 살고 있었으면 그래도 뭐 상황심리 정도, 아니면 뭐 청량리 정도, 이렇게 중심으로 한 단계씩만 점프하는 거예요. 내가 미사신도시에 살고 있었으면 강동구, 서울로, 그쵸? 강동구에 살고 있었으면 송파구, 송파구도 이제 범위가 넓잖아요. 그리고 내가 위례신도시에 살고 있으면 뭐 이제 뭐 위례신도시의 중심부, 그쵸? 성남, 수정구, 중원구 살고 있었으면 그런 기회에 어떻게 분당 쪽이라든가 위례신도시 이렇게 한 단계씩만 점프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단계 정도의 상급지는 내가 이렇게 올라갈 틈을 줘요. 이게 급격하게 여기가 올라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이거 부동산 공부가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지금 사실 집을 좀 괜찮은 걸 가지고 어떤 자산을 축적한 분들은 지금 폭락 오길 기다립니다. 정말 폭락 오길 기다려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이 제가 2016년에 5억 6천만 원에 산 집이 있는데, 서울에 제가 아파트를 하나 빌라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뭐 21년 고점에 한 13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2억 5천, 실거래가로 12억 5천까지 갔거든요. 그랬다가 뭐 한 10억 5천? 요 정도까지 실거래가가 2억 정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실거래가 11억 나오고 호가는 11억 5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많은 분들은 뭐 12억 5천까지 갔다가 11억이면은 뭐 1억 5천 떨어졌네 하시겠지만, 저는 이게 한 8억으로 떨어지면 좋겠어요. 12억 5천 갔던 제 집이 8억이 됐으면 제가 올라가고 싶은 제 아파트 바로 옆에 서울역 센트럴제라고 새 아파트 있거든요. 저는 좀 20년 됐어요. 요 아파트는 나랑 거의 비슷한 입지에 인접했기 때문에 집값이 같은 비율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가는데 뭐 한 3, 4억 필요했으면 집값 3, 40% 폭락하면 그때는 한 2억이면 갈아탈 수 있거든요. 그럼 새 아파트로 더 이게 좋은 대단지 바꿔놓으면 나중에 상승할 때 더 많이 오르겠죠. 요런 식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좋다. 왜? 갈아탈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무리한 영끌을 해서 떨어졌을 때 조금 더 대출을 받거나 조금 더 모아놓은 돈으로 올라갈 돈이 없을 정도로 무리한 영끌한 분들이 이때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값이 괜찮게 오르는 일자리 직주 근접, 교통 좋고 대단지, 지하철 인근에 있는 그런
집을 사시고 애초에 그 다음에 영끌이지만 제가 말한 감당 가능한 수준의 영끌을 가급적이면 정부 대출을 이용해서 저금리 고정금리로 받으셔라. 금리가 올라도 난 상관이 없어요. 고정금리니까. 그렇게 받으시고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소비를 늘리지 마시고 열심히 돈을 모으셔라. 한 3년 4년.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지면 오히려 점프업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면 좋죠. 집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무주택자로 내가 전세 월세 살다가 집값 급등하면 어떡하냐 이거야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주택자는 필수다. 제가 말씀드린 집값 오르는 1주택자, 집값 오르는 그 제대로 된 지역의 아파트를 사시는 그런 분들은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장기적으로 제가 보는 전망은 4년 내지 한 6년 정도의 좀 중장기적인 전망에서는 서울 수도권 5대 광역시의 집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구만 빼고요. 대구는 입주 물량이 많아서 조금 지금 그 정도 확신까지는 없어요. 뭐 부산 정도만 해도 뭐 훨씬 제가 확신을 강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집 마련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급지로 갈아타기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급지 갈아타기가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충분한 소득이 있고 직장이 안정돼 있고 부동산, 서울 부동산, 경기도 부동산, 5대 광역시 부동산의 장기적인 상승 전망, 제가 말한 4년 내지 6년 안에는 확실하게 상승장이 올 것이다. 공급 부족과 인플레이션과 뭐 금리의 인하와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상승장이 올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면 지금 상급지로 갈아타기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이 작년만 해도 서울 올해 초만 해도 강남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서울 중상급지는 거기를 못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계속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정보 좀 뚫을랑 말랑하고, 그러면 요 갭이 줄어든 거예요. 올해 초만 해도 내가 하급지인데 요 상급지 가려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금리는 이제 인하 국면이 물론 지금 올해 지금 촬영하는 오늘 밤에 또 미국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또 바뀌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인상 국면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이건 물론 변수가 있습니다만 뭐 이제 올해 안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갈아타면서 고정금리로 받으면 되잖아요. 금리 3.8%대 나온다고 제가 드렸으니까. 그래서 갈아타기 좋아요. 단 내가 그 대출 이자 원금을 감당 가능한 수준의 갈아타기를 하자. 근데 갈아타기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한 채 있으신 분들은 조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럼 집값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겠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제 뭐 예측이 어려운 블랙스완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전쟁 뭐 이런 건 참 어려운 거고,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올해 미국에서 재선 이슈가 있죠. 대선 이슈가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훨씬 공격적인 통화 정책, 어떤 금리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또 암호화폐 비트코인에도 굉장히 열려 있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그리고 미국 또 새로 된 대통령은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암호화폐 불장이 오고,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비트코인 막 오르고 미국 주식 화랑 오고 미국도 집값 많이 오르고 더 오르고 이렇게 가서 우리나라도 집값 막 과열되고 하다가 2025년 상반기쯤에 뭐 여름 정도 혹은 여름 정도에 비트코인이 이제 반감기 1년 6개월 그 효과가 지나면서 이 한창 막 비트코인 3억 간다, 4억 간다, 5억 간다 하다가 이제 40-50% 폭락을 하고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이런 주식들도 계속 잘 나가다가 이제 미국의 어떤 너무 확정적인 통화 정책으로 70년대죠. 그 폴 볼커가 그 연준 의장으로 있던 시절처럼 너무 빨리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다시 인플레 압력 때 다시 금리를 올리는 그런 긴축 정책으로 급격하게 돌아갈 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나라 집값도 단기간에 내년 초까지 이렇게 상승했다가 단기간에 또 꺼질 수가 있거든요. 크게 흔들리는 시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미국 뭐 고용 좋다고 하고 해서 또 이제 금리 인상 국면을 갈 가능성이 아예 배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한 3개월 전만 해도 올해 안에 3번 금리 인하한다고 뭐 예측했다가 지금 벌써 그게 흔들흔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이 있으신 분들은 뭐 갈아타기 하면 좋은데 자금 여력이 되면 하시고, 그거 좀 빡빡하다 하고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그냥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그거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네.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도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